안녕하세요. 오늘은 2027년 수능 특강 문학 2부 현대시에 수록된 정지용의 5월 소식과 김광균의 와사등 시를 살펴보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지분석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계 법칙을 이용해서 빠르게 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제목을 통해서 시의 소재를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자를 찾아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과 태도, 정서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빠르게 찾는 것입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내용, 작품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은 보기나 선지를 통해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정지용 5월 소식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5월 소식이라고 해서 5월에 온 소식인지 5월을 알리는 소식인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소식에 관한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나라고 나와 있고요. 상황과 태도와 정서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에서는 화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립지 아니한가 라에 대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식의 반가운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소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가워하는 소식인 거죠. 그래서 정지용의 5월 소식은 긍정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소식에 대한 글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광균 와사등 시 보겠습니다. 제목을 봤더니 와사등이라고 해서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 설명을 보고 이제 와사등이 뭔지 가로등 같은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네 라고 나오면서 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러한 화자의 상황과 태도와 정서는 눈물겹거나 해서 눈물겨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기뻐서 눈물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 전체적으로 슬픈, 비애와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보니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온 눈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틀렸다면 문장 분석부터 다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국어는 대충 읽고 이거겠지 하는 순간 오답으로 연결됩니다. 이 문제는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보고 처음에 파악해야 하는 점은 선지를 묶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번에서부터 3번까지의 선지는 달리라는 표현을 써서 가와 나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4번과 5번은 모두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통점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성을 따지는 것보다 이 선지는 공통점을 찾는 거다라는 거를 파악해서 읽으면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선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석입니다.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선지 분석의 시작입니다.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품에 그것이 드러나 있는지, 그리고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절한 해석인지에 따라서 적절성을 판단하면 됩니다. 선지 1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로서는 가는 배경 묘사를 했다. 그리고 나는 배경 묘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는 배경 묘사를 통해서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해석이 덧붙여져 있죠. 이 선지가 적절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서도 배경 묘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에서는요,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따른 섬이라고 해서 배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나에서는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라는 식구를 통해서 그 도시의 상황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선 배경 묘사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가에서는 이러한 배경이 나타나는 화자의 상황은 뭘까요? 이러한 외따른 섬을 찾아갈까나 라고 말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문장입니다. 2번 선지 보겠습니다. 2번 선지도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는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두 번째, 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지 않았다. 세 번째, 가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건데요. 일단 자연물을 의인화했다는 것은 기억만이 소곤소곤이라고 해서 사람이 소곤소곤 말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의인화가 맞습니다. 그리고 나에는 자연물을 의인화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에서는 기영만이 소곤소곤을 통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게 틀렸죠. 소곤소곤은 역동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서관에서 소곤소곤 대화하는 모습을 역동적이라고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세 번째 선지를 정리하면 나는 공간의 이동이 있고 가는 공간의 이동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시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나와 가가 모두 다 공간의 이동은 없습니다. 공간의 이동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그 뒤에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을 설명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배경이 바뀌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시적 분위기도 변화하지 않았죠.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에서도 슬픔과 비애라는 키워드가 그대로 유지되고 처음과 끝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선지는요. 총 4가지 문장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가에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 나에도 의문형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가에는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고 나에서도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다. 총 4가지인데요. 의문형 종결어미라고 하면 물음표 같은 거 뭐뭐 하냐 이런 거 뭐뭐 하는가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그립지 아니한가 라고 해서 쓰였습니다. 나시에서도 슬픈 신호냐 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맞습니다. 가에서는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종결어미에서 어떤 감정, 정서를 나타내는 게 같이 쓰인 게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립지 아니한가 라고 해서 그립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슬픈 신호냐 라는 것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 그리움과 슬픈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네요. 5번째 선지는요. 가, 나가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식구를 배치했다. 그리고 가, 나는 이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라고 해서 총 4가지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가에서는 처음과 끝에 1년과 5년의 식구가 유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틀렸습니다. 나는 유사하죠.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그 부분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유사한 식구를 배치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앞, 뒤가 똑같으니까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데 가 같은 경우는 유사한 식구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 또한 받아볼 수 없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처럼 선지를 쪼개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정답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지문에서 정보를 명확히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는 지문에서 정보를 명확히 찾을 수 있는 것도 출제됐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출제가 됩니다. 그게 고난이도 문제죠. 이럴 경우 답을 어떻게 찾냐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지어나가는 소거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 1번의 포인트는 유발입니다. 현재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현재 없는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라면 이 소재의 뒤에 내적 갈등이 나타나야겠죠? 하지만 이대로 시가 끝나버립니다. 유발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 2번의 포인트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라면 그 뒤에 기대에 부푼 모습, 들뜬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겹구나 라고 나오네요. 그래도 혹시 기대감에 들떠서 눈물겨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절대로 정답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선지에서는 A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이런 수식어가 있는데 이걸로 소망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약간 좀 애매하죠. 이게 바로 정보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선지입니다. 앞선 부분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근거를 바로 제시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머지 선지를 먼저 보면서 틀린 것들을 지어나가면 됩니다. 4번에서는 B가 화자가 맞닥뜨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소리라고 하네요. 화자는 이 소리에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난다고만 했지 현실을 어떻게 견딘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다른 문장으로 한번 봐볼게요. 밖에서 들리는 종소리, 눈물겹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종소리를 듣고 화자가 현실을 견딘다? 이렇게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선지를 보고 약간 그럴싸한 내용 때문에 거기서 좀 혼선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면 조금 더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5번에서는 A와 B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되고 싶다, 또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화자가 되고 싶은 모습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명확히 틀렸으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는 그리움이 나타났는데 그 대상은 선생님입니다. 아마도 그 선생님은 섬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라는 식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있는 섬 둘레가 풍랑에 휩싸이는지 근심스러운데 멀리서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밤늦게 나간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잘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때마침 그 가족이 핸드폰도 두고 가서 연락을 할 길도 없습니다. 그때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만약에 그게 천둥 치는 소리다 라고 하면 더 걱정이 심해졌겠죠. 하지만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면 그에 비해선 다소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잘 오고 있다는 소식처럼 들릴 것 같아요. 이처럼 오르간 소리는 그리운 대상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반영된 소리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의 핵심은 키워드 매칭을 하는 거예요. 보기에서의 키워드는 모더니즘 시의 감각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요. 가는 감정을 이미지나 이국적인 시어로 표현했다. 이고 나는 도시 문명 소재를 활용했고 감각을 통한 감정을 구체화했다. 입니다. 3번 문제의 선지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해석은 보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선지 볼게요. 1번에서는 순풍이 되어, 이게 상상 속 이미지죠. 그리고 로맨틱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국적 시어가 나오고요. 그게 본문에도 실제로 나와 있고 보기에도 내용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선지 2번에서는요. 보기에서 나타나는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화했다 라는 것을 고적한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에는요. 감각적 이미지가 여러 개가 열거되는데요. 불 밝힌, 이것은 시각이죠. 소곤소곤거리는 은 청각입니다. 스미는 은 촉각이고요. 길게 느린 은 시각입니다. 이처럼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죠. 이것을 통해 자신들이 개성을 드러냈다라는 점이 보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선지 4번은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가의 꿈이 파랑새가 되어 오거나 섬 둘레가 풍랑에 씹히는 것은 회화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는 회화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둘 다 회화적 이미지를 통해 풍경을 표현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먼저 회화적 이미지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회화적 이미지는 보기에서 그림을 그리는 듯한 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이라고 한다면 색채와 선을 써서 여러 가지 형상과 느낌바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결국에는 회화적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가의 꿈이 파랑새가 되어오거나 꿈이 이제 파랑새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걸 보여주죠. 섬 둘레가 풍랑에 씹힌다. 풍랑이 섬을 근처를 막 주변을 막 씹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서는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라는 것은 비애라는 게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상적 관념으로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회화적 이미지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가에서도 이러한 회화적 이미지를 통해서 풍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라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좀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나에서는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라는 것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사실과 해석으로 쪼개어서 분석하시고 각각이 맞는지 틀린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